함수 추론대로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특징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고1 모의고사도 역시나 맛있다. 오히려 고3이 더 맛이 없다. 2024학년도 9월 9일 9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1 거는 집합에서 최대 명제까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당시 연산 뭐 이거 크게 의미 없고요. 2번 복소수 이거 이제 중요도 떨어질 때 되니까 이제 점점 문제 안 나올 겁니다. 복소수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 요거도 크게 의미 없고 4번도 의미 없고요. 공식 써주는 거 5번도 요거 그냥 평이동 의미 없고요. 6번 이거 내분점 공식 크게 의미 없고 7번은 그쵸 7번은 이게 근각계수에 관계 기반으로 공식 써주는 문제인데 둘 중 하나를 쓰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요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춰서 둘 중 하나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8번도 뭐 크게 의미 없죠. 그냥 요 둘 중에 하나가 요 만약에 방정식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의 근으로 들어간다. 뭐 요거는 당연한 해석이니까 크게 의미 없고요. 자, 9번은 여기 외부의 점으로부터 원까지 최단 거리는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길이 빼자. 요거는 너무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고1 학생들은 틀릴 리가 없다. 10번 문제는 그냥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 마이너스 1고 뭐 의미 없습니다. 11번은 암산만 안 하시면은 크게 의미는 없는 문제라는 거. 저는 이제 암산하다가 이거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12번은 뻔한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꼴 의미 없고요. 13번은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거 알고 있냐 외우고 있냐 점검해주는 그냥 큰 뭐 의미 없는 문제. 14번은 요 표현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후에도 이런 것들 고3까지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고3에서는 오히려 이런 멘트 없이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멘트 좀 잘 어쨌든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요런 뭐뭐에 관계없이 라는 거 나오면은 해당 문자로 이렇게 꼭 묶어버릇 하는 거. 그리고 그 개수가 0이 되면은 얘가 무슨 값이든 간에 전체가 0으로 날아간다. 요 메커니즘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꼭 요거 처리하시는 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은 뭐 뻔하죠. 실근의 개수 3차 방정식에서 실근 개수 2개면 하나는 단일근 하나 중근이라는 얘기인데 얘가 중근 자체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이 1이 중근이 되는 형태.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쪼개서 값 계산해주면 되고요. 16번은 뭐 그냥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공식 각각 써가지고 K값 잡아주시면 크게 의미 없다는 거. 자, 그다음 17번은 어쨌든 2차 방정식 형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요점 좌표 잡고요. 여기 길이 잡고 그 다음에 이 직선으로부터 이 점까지 떨어진 거리 그게 이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쩌리 삼각형 넓이 1인 거 마지막에 더해주시는 거까지만 처리해주면 되는데 그냥 요거 넓이 구하는 거는 그냥 높이 구하시고 밑변 길이 루트로 나와있고 2분의 1 해서 이거 그냥 절대값 씌웠을 때 누가 최대냐 그냥 단순 노가다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2.5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 1이 더 높고 3이 더 낮으니까 1이 더 최대값이겠다 해서 1로 하시면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마이너스 쪽도 지금 절대값을 씌워서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사실상 취급했을 때 더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4분의 9일 때가 최대값이 나오는 상황이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18번은 나머지 정리 치고 조금 애매한 스탠스로 좀 답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식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어쨌든 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생각해보면 우리 켤레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켤레는 결국엔 또 요거의 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q에 대해서 두 개에 넣었을 때 그대로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qx랑 x의 교점이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QX가 나머지랑 몫이 똑같았기 때문에 QX가 2차 이하의 식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미 두근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2차식이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나타내서 QX 그냥 확정해주시고 네, 마지막 2로 나눴을 때 72다. 여기다 2 집어넣고 Q2값 구해주시면 9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최고창 계속 처리해서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큰 의미는 없고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인수정리하는 거 요거는 꼭 좀 연습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런 거 내신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좋습니다. 19번은요 여기서 이제 개수가 절대값이 같고 2차 함수라 했기 때문에 둘에서 둘을 뺐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둘의 부호가 서로 달랐다는 거고요. 그래서 둘의 이제 최고차항이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각각 지나는 점들 파악해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는 K라고 놓고 2,K-5를 우리가 지난다 라고 처리를 하셨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F-3은 사실상 K인 거고요. G2가 K-5인 거거든요. 여기에 다루고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둘의 합이 5다 라고 해주면 K값
딱 잡히고요. 그거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거 그냥 미지수 잡고 쭉 밀고 나가면은 이게 gx도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팁, 우리가 어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요 둘 중에 하나의 점을 뚫고 지나가는 직선과 각각의 이차함수의 교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런 식으로 fx랑 직선의 교점, gx랑 직선의 교점이 아까 말한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2 똑같은 곳에서 발생을 한다. 단지 최고차항 계수만 부호가 다를 뿐. 요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값을 구하는 데 좀 더 편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고3에서까지 계속 많이 쓰이는 형태의 식표현법이기 때문에 요거 꼭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0번 문제는 전형적인 이제 도형 넓이 나왔을 때 고일식 해석. 여기서 일단은 A, B를 2대 1로 내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이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AP, PB가 2대 1인 걸 넓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요 선을 잇고 이거 2S 대 S네. 근데 얘가 지나가면서 전체 넓이인 3S를 2등분 한다고 하니까 이게 2분의 3S? 그럼 요게 2분의 S? 요게 S인 상황이네. 그래서 3대 1 내분점이구나. 요거까지 파악하는 거. 그래서 20번 요런 거는 사실 맛깔나죠. 내분점을 극한으로 잘 활용시켜주면 딱 요런 식으로 해줍니다. 넓이 비율, 뭐 길이 비율, 닮은 비율 요런 걸로 많이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내분점, 외분점 관련된 거 좀 연습 안 되시는 분들은 꼭 20번 같은 문제 토대로 연습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케이스 두 가지로 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fx랑 gx 나와있고 요거 최고차항계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은 확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의 교점을 기반으로 함수를 나누겠다는 건데,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대칭축이 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렇게 됐을 때 지금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의 케이스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요게 2, 3, 요게 2, 3 요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칭축이 똑같은 상황일 때는 세 개인 순간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개인 점이 두 개의 y 값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로 특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꼭지점의 좌표는 a, 2로 여기서 확정이 되고 여기서도 a, 2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b가 2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대칭성으로 두근의 합을 표현하는 가장 맛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요거 이제 2022학년도 요때도 항상 이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근의 합을 대칭축의 2배로 처리하는 거, 이 문제들 꼭 한번 같이 곁들여 보시고 이 문제의 메커니즘이 요게도 똑같이 이용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2와 만나는 점의 세근의 합이 요 함수에 대한 교점과 이 함수의 요 접하는 점이다 보니까 요 두 점은 이 대칭축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S를 A 플러스 2C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서 이제 3일 때의 또 교점은 요렇게 교점과 이렇게 교점의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 중복이 되는 점이 하나 낍니다. 근데 중복이 되는 점은 어쨌든 두 대칭축의 합에다가 곱하기 2배 한 거, 2A 플러스 2C에서 그 중복된 근 하나 빼주면 이 T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두를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T 빼기 S가 2분의 A다 라고 식을 세워보시면은 A-알파랑 A-베타가 2분의 A라고 나옵니다. 근데 알파가 A보다 더 작고 베타가 A보다 컸기 때문에 2분의 A가 나오게 할 수 있는 상황은 A 빼기 알파밖에 없다. 그래서 알파가 2분의 A로 나오고요. 이게 2분의 알파로 나왔다는 거는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2분의 3알파로 나온다. 이렇게 쭈르륵 다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2분의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온다 라는 형태로만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뭐 A값 나와주고 알파값 나오고 나머지 쭈르륵 다 계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은 뭐 1 대입하는 거 의미 없고요. 23번도 연립부등식 이거 크게 의미 없고요. 24번은 이동하는데 이동시킨 다음에 접한다고 하니까 판별식 D가 0인 거, 요거 뭐 크게 의미 없죠. 25번도 연립식 세워가지고 쭉 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Y값 하나, X값 하나 딱 특정된다는 거. 26번은 뭐 거창해 보였는데 요거도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냥 평행하다고 하니까 요게 뭐 절편들이 1대 2고 얘도 1대 2다 해서 요거 한쪽 그냥 미지수 처리해서 한 미지수 잡아주신 다음에 요거 넓이값 뭐 요 삼각형 두 개로 구하든 요 삼각형 두 개로 구하든 해서 넓이 비교해서 K값 계산해서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 직선에 한 점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쪽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거 써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26번도 사실 그냥 계산이 좀 많다,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 27번은 더욱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좌표 특정되고요. 그 원의 반지름 R1, 그 다음에 요 원에서 반지름은 요 둘의 중점, 이 원의 중심이 중점이려면은 얘네 둘의 각도가 90도인 걸 확인하시면 됐는데 요거 기울기 2분의 마이너스 A고요. 요거 기울기 A분의 2이기 때문에 둘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요거는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둘로 인해서 이게 수직이다 보니까 원의 특징에 의해서 여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얘네 둘의 중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심값 잡아주고 그 다음에 거리 공식, 아니면은 그냥 요 둘의
2의 거리 구한 다음에 2분의 1 처리해서 네 R2로 처리한 다음에 이거 그냥 또 마지막 계산 처리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숨은 포인트가 이거 수직이 숨어져 있다 라는 것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도 그냥 계산이에요. 요거 지금 그나마 요게 가장 깔끔한 식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K인 거. 이게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모든 변들이 다 90도, 모든 길이가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BC 직선이랑 AP 직선이랑 평행하다라는 조건 요거를 써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A 값이 6으로 특정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A 값 6으로 특정한 다음에 AP의 길이랑 당연히 요 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 이 직선으로부터. 왜냐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K가 2분의 1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계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2분의 1 12 빼기 2 해서 10 하시고 여기에다가 20 보고 10 빼기 6 해서 4로 해서 20 나오는 이런 뻘짓거리만 안 하시면은 다 편하게 나온다는 거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도 연달아 쭉 계산 문제예요.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뭐 이게 좀 추론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좀 뻔한 형태. 원래 3이 여기 아래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 둘 다 비교해봐야 되는데 사실 직관적으로 3이 아래에 있지 않을까라는 걸 먼저 케이스 분류해서 해보셨을 때 M이 자연수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PQ도 다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는 상황. 그래서 각각의 최대 최소가 되는 케이스를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 단지 구간이 변했고 대칭축이 지금 양수인 상황에서 구간이 변했는데도 최소값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최소값이 요 꼭지점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 요거 정도만 눈치채 주시면 된다는 거. 네, 근데 마지막 30번이 이제 가장 극한의 헬 난이도로 이제 처리가 되는데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좀 계산도 좀 많이 들어가서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A, B가 실수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결정이 되어 있는 거는 X축과 Y는 3분의 X인 건데 여기에서 X축과 Y는 3분의 X에 동시에 접하는데 그 원의 중심이 Y는 fx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이 총 3개가 나올 것이며 X 좌표들에 대해서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에 대해서 써보시면은 어쨌든 X축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얘의 중심은 Y 좌표가 반지름에 대해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때는 양수밖에 안 나오는 Y 좌표가 나오게 되고 요때는 음수밖에 안 나오는 Y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좌표가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이 오른쪽 거를 채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가 뭐 요쪽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접하는 식 중심의 좌표가 우리 X좌표 모르니까 T, R로 놓으시고 Y는 3분의 4X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또 R이다 라고 놓고 처리해보시면 T가 2분의 1R 또는 마이너스 2R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X좌표가 총 3개가 나와야 되는데 3개의 곱이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음수 플러스거나 다 플러스여야 됩니다. 근데 다 플러스이려면은 2분의 1R 요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2분의 1R을 넣고 그 다음에 그때의 좌표가 마이너스 R이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게 2차 방정 형태로 나와서 근이 최대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불가능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음수 쪽은 요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양수 쪽은 요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양수 쪽에서는 근이 오직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넣은 식에서 판별식이 0이다 처리해 주시면 A, B가 2분의 1로 나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요식 작성해 주셔야 되고 요식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2분의 1로 나오게 되면은 요쪽에서 나오는 근은 중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을 2등분한 게 여기서 말하는 한 근이 R3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서는 어쨌든 R1 플러스 R2의 길이가 단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세 개의 반지름의 길이 합이 아까 앞에서 구해놨던 7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은 여기에서 A 값 잡히고요. A 값이 잡혔으니까 A, B가 2분의 1인 걸로 토대로 B 값 잡히고요. 그래서 그거 대입해서 하시면 됩니다. 30번이 이거를 설마 이렇게 문자가 3개인 식에다가 무식하게 대입하겠어 라고 해서 이걸 주춤주춤했다면 안 나와요. 그냥 이거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춤주춤하고 심지어 대입했는데 정신 나가서 식 같은 거 잘못 쓰고 하다가 산으로 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에 깔끔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고1은 아마 제 생각에는 84점 정도의 1등급 컷이 이제 수렴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계산이 막 어마어마하다라고 들어갔고 좀 겁내긴 했는데 계산이 막 엄청 어마어마한 시험 형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단지 30번은 조금 계산도 그렇고 해석도 그렇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계산이 그러니까 좀 계산 위주의 풀이가 많긴 한데 그 계산이 막 엄청 복잡하거나 계산식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해석의 가치 있는 것들 많고 도형의 특징적인 것도 역시나 고1 모의고사다 보니까 좀 쓰인 것들 있고 그래서 함수 추론은 2차 함수만 가지고 하는 것들 꼭
이런 것도 꼭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 추론도 함수 추론대로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특징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고1 모의고사도 역시나 맛있다. 오히려 고3이 더 맛이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물리에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